내려. 다리 한복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충분히 기회는 줬어. 아들 못 낳는 네 탓을 하고 순순히 내리는 게 좋을 거야. 사실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기적이야. 기회를 줬으면 어떻게든 아득바득 아들을 낳았어야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있었죠. 며느리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이쳤고 다리 아래로는 까마득한 어둠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렸습니다. 차 문이 닫혔고 차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다리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고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한 장의 결혼 사진에서 출발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신부, 그 옆에 서 있는 신랑.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는 순간이 있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도 그랬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장손 집안의 도구라는 역할로, 그리고 그 끝은 다리 위에서의 한마디였습니다. 내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지연의 귀에 시어머니 미령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은 장손 집안이야. 첫애는 아들로.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 결혼 전 지연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했습니다. 작지만 알차게 경력을 쌓아가던 중이었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을 어떻게 챙기니?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지연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말이 맞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죠. 신혼집에는 매일같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배란일 체크 달력, 건강보조제, 한약 봉지, 식탁 위에 쌓여가는 한약 봉지들. 이거 매일 먹어야 해. 몸 보신해야 아들 낳지.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오늘 한약 먹었어? 배란일은 언제야? 병원은 언제 가? 남편 재우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보낸 거야. 그냥 먹어. 무표정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조금만 참자. 아기만 낳으면 괜찮아질 거야. 지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몇 달 후 지연은 임신을 했습니다. 온 집안이 들썩였죠. 시어머니는 병원까지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번엔 꼭 아들이겠지?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장손이 집안을 이어왔어. 이번에도 당연히 아들이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를 쓰다듬을 뿐이었죠. 성별이 뭐가 중요해.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 진료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여아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식었습니다. 초음파 화면 앞에서 얼굴이 돌덩이처럼 굳어졌죠. 딸,
그 한마디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건강한 여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딸이 뭐가 축하야? 지연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죠. 가자.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축하는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은 그냥 경험이야.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니까.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험? 자신의 아이를, 뱃속에 있는 생명을 경험이라고 부르다니. 하지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방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들을까봐, 시어머니가 알까봐.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순간, 자신을 지우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그 끝은 다리 위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상을 차렸습니다. 배가 불러왔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할 일이잖아.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명절 상을 차리는 지연의 뒤에서 시동생 재민의 아내 서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형님이 원래 예민하고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가 좀 부담이 큰가 보네. 딸 가진 것도 스트레스인 것 같고. 지연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말이었죠. 시어머니는 지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그냥 경험이야. 진짜는 다음이야. 다음엔 아들로 다시 낳아야지.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형님,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몸도 제대로 못 챙기네. 그런 의미였죠. 재민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약한 건 아니시죠?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너는 약한 사람이야.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지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배가 아팠습니다. 통증이 심해졌고 피가 났습니다. 재우야,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을 불렀지만 재우는 회사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지연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만 보이는 침대 위에서 지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유산이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봐요. 몸을 너무 혹사하셨어요. 옆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댁 식구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다른 산모들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아기를 보고 있었죠. 지연은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었는데, 내 아기였는데,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괜찮아?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푹 쉬라고 하셨어. 그리고 다시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시댁에 갔을 때 모두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부부. 지연이 들어서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아팠니? 물어봤지만 위로는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다음엔 조심해야지. 내 탓이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몸이 약한 건 아닐까요?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비난이 숨어 있었습니다. 재민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몸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 지연을 탓하는 말이었습니다. 몸이 문제라는 뉘앙스였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엔 조심해야지. 이번엔 어쩔 수 없지만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날려먹지 마. 그런 의미였죠.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시어머니 옆에 앉아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많으시죠? 형님이 좀 예민하신 편이라.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며느리가 좀 더 강해야 하는데. 재민도 동조했습니다. 형도 힘들겠어요. 형수님 챙기느라. 그들은 지연을 문제 있는 여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약하고 예민하고 무능한 여자로. 그리고 그 말들은 시어머니의 귀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말씀 들었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다음에 잘하면 돼.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다시 임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은 흘러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달은? 병원 다녀왔어? 왜 안 되는 거야? 압박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따라왔죠. 정확하게 검사해 봐야 해.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지.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난임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스트레스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면 임신이 어렵습니다. 몸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신체 검사상으로는 건강합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쏘아봤습니다. 그럼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마음부터 쉬게 해야 해요. 마음?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음이 뭐가 문제래?
편하게만 살면서 지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트레스? 뭐가 그리 스트레스야?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잘만 났던데 너만 유난이야. 그날 저녁 시댁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부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성 난임이래. 서진이 놀란 척 물었습니다. 어머, 그럼 형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재민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이 예민하신 편이긴 하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좀 더 강해야 하는데 서진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좀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힘주지 마세요. 그 말은 곧 탓이었습니다. 재민이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형수가 좀 부담이 큰가 보네. 미소는 예의 바르지만 의도는 뻔했습니다. 지연을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말이었죠. 남편 재호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험관을 해야겠어.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험관요? 자연 임신이 안 되면 시험관 해야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죠. 며칠 후 지연은 시험관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시험관 시술실 앞 복도, 차가운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지연. 복도는 고요했고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정이 안 맞아서 혼자 다녀와. 핑계였죠. 지연은 혼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시술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고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연은 대답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주사를 맞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몸이 붓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사 맞았어? 시어머니는 주사 맞았는지만 확인했습니다. 힘들어?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면 쉬어. 그렇게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죠. 지연은 혼자 시술을 받았습니다. 아프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함께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한마디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얼굴, 푹 꺼진 눈.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내 삶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시험관 시술은 계속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돈만 들어가고. 서진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언니 몸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재민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이 너무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지연의 탓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싹 말라가는 지연.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지연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처럼 시험관이 성공했습니다. 임신입니다.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꼭 아들이겠지? 하지만 지연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만약 이번에도 딸이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몇 주 후 성별 확인 날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가 초음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성별은요?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아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돌처럼 굳어졌죠. 또 딸.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뒷자리에서 서로 눈빛을 나눴습니다. 또 실패네. 그런 의미였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차가 멈췄습니다. 다리 한복판이었습니다. 다리 한복판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들도 못 낳는 년. 내려. 여기서 끝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봤습니다. 재우야.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재우야, 나 지금. 엄마 말씀 들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무기력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뒷자리에는 시동생 재민과 동서 서진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고 재민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무도 지연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빨리 내려. 차 막힌다. 지연은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다리 아래로는 까마득한 어둠만 보였죠. 지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차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차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다리 난간 옆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고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하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으니까요. 딸이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딸. 하지만 지연에게는 소중한 아기였습니다. 지연은 배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꼭.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 이렇게 사라질 수 없다고.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지연은 천천히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를 건넜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진 뒤였으니까요. 지연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당해야 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댁으로? 신혼집으로?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모텔로 가주세요. 지연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벗어났다는 느낌이었죠.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야? 당장 들어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연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에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얼굴, 푹 꺼진 눈.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일단 살아야 했습니다. 아기와 함께.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일이 필요했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쓰던 노트북이었습니다. 결혼 전 디자인 일을 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예전 동료들의 이메일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프로젝트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연 씨, 반갑습니다. 마침 급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죠. 지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무엇을? 지연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지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저 혼자 자유롭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시댁 식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재우, 시동생 재민, 동서 서진. 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자리가 비어 있었죠. 지연의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네. 남편 재우는 무표정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게요. 시어머니가 나를 세웠습니다. 남들이 알면 창피해. 체면이 있으니까 당장 찾는 척이라도 해. 재우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신용이었죠. 안 받네요. 재우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 갔을까? 정말 속 썩이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어디 안 좋은 데 간 건 아니겠죠?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요. 형수님이 그럴 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돌아오겠지. 갈 데도 없을 텐데.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고 있었죠.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안전한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재민과 서진이 눈빛을 나눴습니다. 재민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수 빠지면 우리 차례 아닐까?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좋겠네요. 어차피 형님도 별로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회사 일도 엄마가 다 챙기시는데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우리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그럼 진짜 장손자리는? 그들은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사라지면, 장남 부부가 흔들리면 자신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시어머니는 그 눈빛을 슬쩍 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재민이와 서진이 왜 저렇게 웃고 있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설마 우리 재민이가?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재민과 서진의 말투에서 묘한 계산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수를 헐뜯을 때의 그 미묘한 미소, 형님을 칭찬하는 척하면서도 깎아내리는 말투, 착한 척이 너무 과했습니다. 한편 지연은 작은 원룸에 있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하나, 통장 몇 개. 그게 전부였죠. 지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디자인 작업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로고 시안, 편집 작업, 웹 디자인. 지연은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손은 빨랐죠. 결혼 전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쌓은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작업 정말 잘 받았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부탁드려요. 지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인맥이 있었고, 살아갈 방법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도 몰랐죠. 지연이 원래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저 아들 못 낳는 며느리로만 봤으니까요. 지연은 결혼 전 디자인 스튜디오 인맥으로 소규모 외주를 계속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했습니다. 마치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아니, 정확히는 감정을 꺼버린 것처럼. 지연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진실만 보여주면 돼.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부부의 눈빛을, 그들이 품고 있는 욕심을. 지연은 며느리였지만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보고 들었던 것들이 있었죠. 재민이 사업 서류를 정리하던 모습, 서진이 시어머니 앞에서만 상냥하게 구는 모습, 두 사람이 몰래 나누던 대화들. 형님은 좀 무능하신 것 같아.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시잖아. 형수님도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연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꺼낼 시간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지연은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기록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명절, 서진이 시어머니에게 형수님은 예민하다고 말함. 2023년 11월 3일 재민이 서재에서 서류 복사하는 모습 목격. 2024년 1월 20일 서진이 시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메모하는 거 봄. 지연은 며느리로 살면서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조각들을 맞출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날 밤 시댁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척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간 거야? 설마 무슨 일이라도. 하지만 진짜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지.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 그게 더 걱정이었죠. 재우는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지연이 정말 안 돌아오는 건가? 하지만 찾으러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재민과 서진은 방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참에 형수가 진짜 나가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올라갈 수 있잖아.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원룸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질 날을 기다리면서 지연은 달라졌습니다. 눈물은 이제 나오지 않았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감정을 꺼버린 사람처럼 이제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 대상일 뿐이었죠. 지연은 매일 노트북 앞에 앉아 일을 했습니다. 디자인 외주, 로고 작업, 편집 의뢰, 결혼 전 쌓아둔 인맥들이 하나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연 씨, 이번 프로젝트 같이 하실래요? 오랜만이에요. 실력은 여전하시네요. 지연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손은 빨랐죠. 돈이 쌓여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시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남동생 재민과 동서서진이 시어머니 뒤에서 사업 관련 자료를 조금씩 모으고 있다는 것을. 카페에서 재민을 우연히 본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재민은 밖 주차장에서 서진과 대화하고 있었죠. 재민의 서류 가방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회사 관련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줌을 당겨서 보니 회사 계좌 명세서였습니다. 그리고 재민 명의의 통장 사본도 보였죠. 뭔가 이상하네. 지연은 그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시댁 근처를 지나가다가 또 봤습니다. 서진이 시댁에서 나오는 모습을.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고 수첩을 펼쳐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서진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고 그 화면에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저건 지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지연은 그 모습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지연은 시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동생 동서가 시어머니 뒤에서 사업 관련 자료를 조금씩 모으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서류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스쳐 지나가며 본 것이었죠. 재민의 서류 가방 속 회사 인감날인 서류, 서진의 휴대폰 메모장에 적힌 시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지연은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이미 봤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죠. 언젠가 터질 거야.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즉, 지연은 이미 시댁 내부에서 썩어가던 부분을 보기만 한 위치일 뿐이었습니다. 폭발 버튼은 그들이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단지 그걸 눌러줄 사람이 될 뿐이었죠. 지연은 노트북을 열고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증거 재민 서진. 안에는 사진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재민의 서류 가방 속 문서들, 서진의 휴대폰 화면 캡처, 우연히 들었던 대화들의 녹음 파일. 형님은 좀 무능하시잖아.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나중에 쓸 일 있을 거야.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전달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으니까요. 지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시댁집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서로 의심하고 탓하고 균열이 생기고 있겠죠. 시댁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미령은 요즘 밤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는 연락이 두절됐고 장남은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신경 쓰이는 건 따로 있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파일 하나. 재민명의 통장 사본. 이상했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지? 시어머니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재민 통장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다른 서류들도 뒤적였습니다. 사업 관련 문서, 거래처 명단, 인감날인 서류. 모두 재민과 서진의 손을 거친 것들이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재민을 불렀습니다. 재민아, 이게 뭐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형이 부탁해서요. 회사 일 때문에. 내 형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형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던데? 재민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옆에 있던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그냥 형님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죠. 당분간 회사 일에 손대지 마. 알겠니? 재민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재민과 서진은 방에서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지? 모르겠어. 누가 말한 건가? 형수가 사라진 지금 누가 우리를.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다는 것을. 지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정 없는 미소였습니다. 조금만 더.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며칠 후 지연은 시댁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지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드릴 게 있어서요.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섰습니다. 열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든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의 지연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USB가 나왔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열렸습니다. 사진, 서류, 통장 내역, 문자 대화, 녹음 파일.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재민과 서진이 한 일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 자식들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USB를 빼서 쥐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들 지금 당장 거실로 나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거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재우, 시동생 재민, 동서 서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USB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재민과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재민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통장 내역, 서류 사본, 문자 대화 스크린샷, 녹음 파일. 모든 게 거기 있었죠. 이게 뭐냐고 물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재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형 도와주려고.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회사 돈을 내 통장으로 빼돌린 게 도와준 거야? 인감을 몰래 쓴 게 도와준 거냐고. 시어머니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은 좀 무능하시잖아.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서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나중에 쓸 일 있을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는 그냥, 너도 입 다물어. 시어머니는 서진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내 통장 비밀번호 몰래 적어둔 것도 다 알아. 명절 때마다 형수 헐뜯으면서 착한 척한 것도 다 봤어.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말이 막혔습니다. 남편 재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재우를 봤습니다. 내 동생이 너 뒤통수 친 거야. 내가 무너지길 기다린 거지. 재우는 재민을 봤습니다. 재민아, 이게 사실이야?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순간 재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아. 재우가 재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고. 재민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문제야. 뭐?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형은 맨날 엄마 말만 듣고 형수한테 관심도 없고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면서 장남이라고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해. 재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서진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도 그렇잖아요. 딸만 둘이나 유산하고 아들도 못 낳고 그런 사람이 장남 며느리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해? 서진은 이제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형수님은 이 집안에 맞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가. 닥쳐.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뭘 했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 인감이 위조된 것 같은데요? 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회사 내부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급히 회계사를 불렀습니다.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빠져나간 돈이 수억 원이었습니다. 모두 재민명의 계좌로 흘러갔죠. 이건 횡령이에요. 회계사의 말이었습니다. 고소하지 않으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을 고소해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모였고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대표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가 끝입니다. 책임자를 밝히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미는 회사에서 해고, 경찰 조사 의뢰, 회사 자금 환수 소송,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문이었습니다. 장손 집안의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남은 무기력하고 차남은 배신자였으며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지연을 다리 위에 내려놓을 때 함께 내려놓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건 며느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였죠.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재호는 텅 빈 회사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재호는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봤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연, 옆에 서 있는 자신. 미안해. 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람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멍하니 무너져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핑계도 없이 재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핑계도 없이 그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는 흔들렸고 가족은 붕괴했으며 거래처는 떠났습니다. 장손 집안의 자부심은 이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저 집 내부에서 싸우느라 난리래. 아들이 횡령했다던데? 며느리는 쫓아내고 완전 막장이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댁은 이제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무너뜨린 사람. 지연은 단지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썩어가던 것을 드러냈을 뿐이죠. 폭발 버튼은 그들이 만들었고 지연은 단지 그걸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몇 주 후 남편 재우는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앞이었습니다. 재우는 초라한 모습이었죠. 수염은 길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재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재민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그래서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 애원하듯 지연을 봤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수 있어. 내가 지켜줄게. 진짜야.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리 위에서 날 내렸을 때는 왜 안 지켰어?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유산했을 때는? 혼자 시험관 받을 때는? 시동생 부부가 날 헐뜯을 때는? 재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난 이미 끝났어. 내가 침묵한 그날부터.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죠. 지연아, 제발, 이제 그만 가줘. 다시는 오지 마. 지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재우는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죠.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 건강합니다. 곧 태어날 거예요. 지연은 초음파 화면을 봤습니다. 작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원하지 않았던 딸. 하지만 지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었죠. 잘 자라주고 있네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연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죠. 지연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연을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몇 달 후 지연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안녕, 우리 딸. 아이는 눈을 뜨고 엄마를 봤습니다. 지연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지켜줄게. 퇴원 날 지연은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길을 걷다가 지연은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시댁차였습니다. 차 안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지연아. 지연은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기, 건강하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도 이제 각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해라. 지연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차 안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지연은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걸었습니다. 햇살 속으로, 새로운 삶 속으로, 아이와 함께. 그로부터 몇 년 후, 지연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몇 명 생겼고 프로젝트도 꾸준히 들어왔죠. 딸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딸이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 그림이었죠. 우와, 우리 딸 진짜 잘 그렸네. 지연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딸은 깔깔 웃었습니다. 지연도 웃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행복했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갈 뿐이었죠.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지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하며 더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죠. 지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기 봐. 별. 딸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지연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그치? 응. 엄마랑 나랑 둘이서 보는 별. 지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서.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지연은 딸과 함께 걸었습니다. 별빛 아래를, 새로운 내일을 향해.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